모건 스탠리는 투자자들이 미 연준의 출구 전략에 초점을 맞춘 탓에 유로 위기의 심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가 23일 출시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6,600만 원, 금리는 연 3.5에서 4.5%대로 정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들이 30대 그룹 기업들 중 두세 번째로 높은 급여를 받지만 1인당 생산성은 자동차 업종에서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중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53.18%인 성북구이며 47% 관악, 46%인 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하락 조정을 그제, 어제 이어 오늘 역시 받고 있는데요.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7.1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한 1850선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이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오전부터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하면 한 1,000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1% 하락한 519.41까지 쭉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롭게 좀 순매수를 하고 있군요. 원달러 환율 5.2원이 올랐죠. 1122.6원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장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인 이 장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멘토에게 듣는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시장이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 배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신흥시장의 우려감 속에 국내 시장을 전망하고 중국 시장도 함께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에서는 전방산업에 관련된 관련주를 확인을 하고요. 1억 후보군으로 성도 ENG, 이오테크닉스, 이라이콤을 듣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북한의 이상가족 실무 접촉 동의에 따른 남북 경협주 상승을 풀어보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되 추경 매수는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이슈인에서는 신승용 대표님과 출구 전략의 불확실성 3대 요소를 분석하고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보수적 관점의 접근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먼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은 2% 넘게 빠졌는데요. 자, 이처럼 하락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짜주십시오. 예. 일단 지수 하락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아시아 금융 위기론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는데 전일부터 이제 그 시장에 급격하게 전전일부터 이제 반영이 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일으켰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시아 금융위기가 탄생했던 배경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이제 묶어보는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접적인 영향권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교란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하락의 배경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쪽의 강세가 6월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국내 증시의 현상은 뭐냐면 소외주의 반등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군의 어떤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것들, 그런 종목들이 조선, 철강, 화학주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면서 대부분 바닥에서 이제 한 30% 정도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거의 다 이제 상승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것 역시 국내 증시의 하락폭을 키웠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이들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한 것 때문에 전일 낙폭이 좀 커졌던 것들도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입니다. 전일 이제 12,000원 계약 넘게 이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급격하게 확대시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워낙 이제 선물 매도 규모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는 좀 들어오리라고 좀 봤는데 지금 매수 규모가 좀 미약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장중에 아까 선물 매도 규모가 좀 확산되다가 다시금 이제 선물 매수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에서 지수의 지금 반등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결국 이제 전일과 금요일도 역시 나타난 것들이 전일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4,200억, 지금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거의 2,300억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파생과 관련된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전체적인 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동남아의 어떤 금융위기 등등 이런 악재들이 겹친 탓일 텐데요. 자, 이로부터 우리 한국 시장은 안전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염려를 해야 됩니까? 예. 일단 먼저 신흥시장의 위기가 이제 나타났던 이제 원인부터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냈습니다.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금들이 어딘가에 어떤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아시아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 쪽으로 거의 절반 이상의 어떤 자금들이 좀 넘어왔고요.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결국은 딱 이들 국가들은 어떤 경제 펀드멘탈이 개선돼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달러 유동성에 의한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좀 버티고 왔고 기대치가 좀 높아졌는데 결국 이것이 이제 회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머니가 우선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신흥시장이 좀 먼저 유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국가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경상수지 부분이 적자 부분이고 그리고 외환보유고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 없냐의 좀 문제인데 결국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적인 어떤 과거와 같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권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신흥시장에 나타나는 위기에 대해서 국내 금융시장 역시도 이제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보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권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8월 제조업 PMI 지수는 오랜만에 50을 넘었습니다. 전망치와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인데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된 게 이제 HSBC PMI 지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PMI 지수를 중국에서는 두 가지로 발표를 하는데 HSBC가 붙는 거는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PMI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달에 중국의 PM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HSBC PMI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나타났던 게 47.7. 요번 달에는 예상치를 한 48.2까지 봤는데 상당히 호정적인 숫자가 나왔죠. 이제 50.1. 결국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7.5% 정도 성장은 지금 유지가 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쪽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지표들이 이제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제 유럽과 맞물리고 미국과 맞물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국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 지표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 기업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본다면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IT 부품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연관된 쪽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나오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국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유화학 쪽에 구조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과잉 생산 요소를 대부분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고,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중국이 이제 향후 이제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 정도에는 본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좀 사용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이런 쪽 역시도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유화학주가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아마도 하방을 잡는 기간 조정의 어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개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 이후에 정유화학주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훨씬 더 많은 지금인 듯 싶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예. 일단 보통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건 셋 중에 하나죠. 팔 거냐, 살 거냐,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지금 팔 때도 아니고요, 살 때도 아니고 좀 관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흐름이 좀 지나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지금 이제 웬만한 종목들을 사서는 손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가지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점에 대한 뚜렷한 지금 신호가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매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매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확인과 외국인의 파생 매매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됩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과거의 패턴을 보일 때 지수를 밀 때 어떤 현상들을 벌이냐면 하루 대규모로 선물 매도하고 그 다음날 조금 사주다가 다음날 다시 팔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 어제하고 오늘은 좀 그런 패턴으로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 12,000계약 매도에 지금 오늘 한 1,000계약 정도 샀으니까, 그러면 내일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일 만약에 의미 있는 매수가 선물 쪽에서 파생 쪽에서 들어온다면 일단은 최소한 저점 확인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동향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수 저점을 확인하는 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이제 비중 확대를 좀 준비해야 될 때이고, 지금은 일단 매도를 자제하면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장에 대해서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살 거냐, 팔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이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를 가장 선호한다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도저도 아니고 잘 종잡을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상책인 듯 싶은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지 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상당히 목말라하고 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이 영 어렵습니다. 현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면 어떤 것일까요? 예, 일단 앞서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다시피 미국의 QE 축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추가가 하락 가능성은 매우 높겠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반적인 매도의 전략으로 일단은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일단 현금 확보 비중을 높여 나가자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함에 있어서는 물론 계속되는 하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락이 일정 부분 되다 보면 다시금 기술적인 반등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시금 잊혀질만 또 이제 그 하락의 늪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전반적인 추세, 일단은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현금의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추가로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놓고 계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미국의 출구 전략, 기정사실화 돼 있죠. 근데 이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만이 남아 있는데, 자, 이런 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예, 불확실성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지금 어느 것도 하나도 이제 QE 축소는 너무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알려진 바도 없고, 시장 내에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불확실성,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QE 축소의 시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축소의 규모. 그리고 세 번째가 축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기 관련해서는 9월, 10월, 12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많은 전략가들 일단 9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만약에 9월에 안 한다면 10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10월에 안 한다면 12월의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QE 축소의 가능성은 높아만지는 시간적인 함수라는 너무 그 간편한 논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결국은 축소의 규모가 될 것인데 시장의 전문가 지금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는 850억 달러의 규모의 어떤 그 국채 매입 부분 약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축소해서 6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매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 규모가 축소의 규모가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또한 축소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축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소의 대상 관련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얘기들이 별로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국채 400억 그리고 모기지 450억 불에 매월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을 어느 쪽을 더 많이 축소할 것이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난밤 미국 국채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국채 시장이 가장 크게 많이 흔들렸었던 이유 시장 내 그 여러 전략가들의 얘기 내는 관심의 대상이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함에 있어서 그 축소의 대상이 국채 매입을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모기지 쪽은 건드릴 가능성이 그렇게 좀 크지 않겠다. 왜냐하면 모기지는 결국은 주택 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가장 핵심 축에 서 있는 것이 모기지, 그 주택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주택 경기에 굳이 찬물을 끼얹을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주택 경기가 호전되어야만 결국은 내구재 소비가 확산이 될 것이고요. 내구재 소비 확산은 결국은 전반적인 제조 확대를 의미할 것이고 제조 확대는 고용의 창출, 고용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개선, 경기 회복의 순환고리 차원에서 주택 경기는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이 불확실성 세 가지 일단 첫 번째 시기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규모와 대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그 QE 축소가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시장의 관심은 경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하에서 경기 지표로 중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거쳐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보수적 관점 계속 유지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재 시장의 하락세를 놓고 보건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될까요? 예, 추가 하락 지금 좀 시장 내에서 1850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1800도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심지어 한 1750까지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출구 전략이 좀 더 땡겨져서 9월 이내에 좀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내 시장은 개선이 돼서 불확실성 해소와 더불어
더불어서 개선되면서 반대 방향, 개선의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지만 출구 전략이 만에 하나 조금 더 늦춰지고 그 발표 시기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시장의 불안감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시장 하락 쪽에 조금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속적인 하락은 분명히 없습니다. 일시적인 반등 분명히 나오니까요. 그때를 이용해서 계속되는 어떤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을 듣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자라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뭐 컨텐츠 쪽, 통신, 자동차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비율로 포트를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 분명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은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고요. 기대감은 유로존과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려감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의 우려감이라는 것.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부분은 다소간 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무게중심은 우려감 쪽에 더 쏠려 있다라는 것. 절대 지금 현재 기대감이 우려감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 보수적인 관점 강조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높여나갈 것을 주문하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대표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회담 소식으로 인해서 북측이 동의했다는 소식으로 남북 경협주가 다시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북 관련해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그래도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테마톡톡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이제 정확히 소개를 해주시는군요. 예, 남북 경협주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상승 배경은요, 추석을 맞이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실무 접촉이 북한의 동의,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시했던 그 동의, 그 내용에 대해서 북한의 동의 및, 그리고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그 설비 점검에 따른 방문이 이런 일정들이 겹치면서요, 주가가 상승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남측과 북측의 그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가는 좀 기대감 소멸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남북 관계가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는 이 기회에 이산가족과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들을 북한에 제안을 했고요. 그 중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답변을 우리 정부가 제의한 그 실무회담 날짜인 23일, 즉 하루 앞두고 실무회담 접촉에 동의함에 따라서요,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 앞으로 좀 전망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시고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전략은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그 남북 경협주가 급등 좀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연속성이 별로 없다. 즉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을 주거나 밀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추격 매수를 금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망은 그런 의미에서 향후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하락이 충분히 둘 다, 즉 예측 불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뭐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인 추석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또한 성사가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어떠한 사례를 보면 되겠냐면요.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앞두고 한이 많이 오락가락했었죠. 그거를 이제 북한이 최종 7차 회담을 앞두고선 노동당 입수를 통해서 어떠한 조건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사가 됐고요.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산가족에 대한 이런 상봉도 또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잘 되면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해서 또 회담 또한 추진이 되고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는 좀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수익 보신 분들보다는 좀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하루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위해서 좀 손실 보신 분들은 손실을 만회하는 구간에서 좀 나오셨으면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발협의가 이루어지다가도 또 갑자기 또 돌변하는 그 북한의 행동들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도 좋게 가다가 또 확 틀어버리는 이런 그 움직임들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예측 불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신중하게 좀 고려하시고 가급적이면 남북 경협주 같은 급등주는 좀 손대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정대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 급락장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워낙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플렉스가 마이너스 9.4% 빠졌고요. 하림이 그래도 3.9% 수익을 내면서 체면치를 했습니다. 유진테크, GD는 손절가 터치, 영흥철강도 마이너스 5.6%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정복 대표께서 하림으로 오늘의 위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GD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5.5% 손절가 터치를 했거든요. 먼저 이 GD에 대해서 의견을 들려주시죠. 네,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합니다. 일단 손절 처리하고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GD, 캠트로닉스 같은 동종업체 주가들이 녹록지 않는 상황이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애플 쪽에서 대만 업체를 교환하면서 결국엔 삼성 SDI 쪽에 요청이 들어갔었고 그것 때문에 부품업체들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실적과 관계없이 무너지는 주식들은 일단 발을 뺐다가 다시 시장 상황이 돌아나갈 때쯤 급격하게 낙폭 과대다라는 인식이 퍼질 때쯤 반등은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때를 노렸다가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 상황이 이러니만큼 좀 현금으로 바꿔 들고 가자 이런 의견이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은 어느 종목을 오늘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SK텔레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LTE 통신망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 고객들이 트래픽,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 용량 사용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는데요. 데이터 요금이라는 것이 새로운 요금제로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기사용자들을 통한 요금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초고속 LTE망이 깔리게 된 게 재작년서부터 작년까지 완료가 됐고 올해 상반기서부터는 이익 회수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이 이러한 때이니만큼 SK텔레콤 같이 시장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양호한 흐름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익 회수 구간에서는 SK텔레콤 같은 종목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양호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급이 계속 유지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20만 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2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SK텔레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플래네이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진정한 가치 투자의 비법을 전수받겠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녹록지 않습니다. 좀 전에 연결했던 신승용 대표께서도 시장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정에 더더군다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시장 상황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휘둘리는 그런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인 듯 싶은데요. 자, 김상균 팀장께서 가치주로 꼭 채워놓은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별 변동이 없습니다. 한양 ENG, 아이테스트가 각 20%씩 편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종목이 10%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익률 체크를 합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35% 많이 올라 있죠. 한양 ENG, 아이테스트, 에로티베큐은 9%에서 적게는 1%까지 소폭 손실이 나 있습니다. 효성은 9%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해서 AS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포트 비중을 좀 더 늘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 비중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5%를 다시 편입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내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다시 추세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시장 자체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양 ENG가 다시 차트적으로 또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0원, 7,000원 정도의 언저리에서 작은 박스권 형태의 긴 횡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7,000원대 상단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다가 최근 며칠간 약 3일간의 급락, 시장의 급락과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양 ENG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에 발표할 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또한 1분기 실적보다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한양 ENG 지금 가격 7,000원 정도, 7,000원 이하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포트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평균 단가를 내리는 전략을 오히려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에 동참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불안할 때는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접근했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위험할 때도 동일한 종목들, 자기가 이왕이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비해서 낙폭 가대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꾸준히 접근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발표하게 되고 회사 자체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이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 ENG 시장이 불안하지만은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다음에 다시 2차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내려와서 7,000원 이하 구간으로 떨어져서 6,000원대에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포트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포트당 한 종목이 3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35%, 아무리 많아도 포트 비중에서 35% 이하로만 채우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중으로 포트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많은 비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종목이 움직임에 따라서 계좌 자체의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포트에서는 약 30에서 35%, 최대 35%까지 비중을 채우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성이란 종목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2분기 호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실적 기간의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실적을 2분기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판텍스라든지 의류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재가 되고 있고 중공업 부분도 저가 수주 부분이 마무리돼 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2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하는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효성 자체는 홀딩을 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 21선이 부딪히면서 추가적으로 추세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탈과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차트는 2차적인 문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다면 오히려 추세가 무너지길 더 기다렸다가 비중 자체를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 2분기에 소폭 적자폭이 감소를 했지만은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분기에 큰 호실적 발표를 예상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실적이 증가한 것은 여러 가지 공급과 가인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하이닉스 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테스트 마찬가지로 동반업체, 세미텍이라든지 아이테스트 반도체 후공정 업체 아직까지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테스트를 홀딩하고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이테스트가 회계 변경으로 인해서 감가상각 부분이 기존의 10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이 올해 잡히게 됩니다. 즉 올해의 실적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게 될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에서 큰 폭으로 실적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분기에 적자폭이 약 3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외주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약 2,000원대 2,000 몇백 원 정도 2,100원 정도 구간에서 길게 행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세 바닥적인 모습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정도에서는 꾸준히 홀딩을 하고 향후 실적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해서 포트 비중을 늘리거나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OD 백큐음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7,500원 대비해서 약 6,100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 그 LOD 백큐음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사업 또한 약 3분기 실적에 맞춰서 대충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는 연초 대비해서 약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LOD 백큐음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시화될 수 있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LOT 백큐음 또한 홀딩하는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 고점 대비 6,600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움직이는 것은 큰 실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점차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고 실적에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펄을 보더라도 어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경우에는 좀 비싸지 않나 8배 9배 정도 되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상대평가 경쟁업체인 그 펜리서치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비교했을 경우에는 기타 펜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3배에서 15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우 반도체는 8배에서 9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펜리서치만큼 지속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즉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한 어느 정도 비중선을 상한선으로 잡아라라는 그에 대한 팁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김상희 팀장께 오늘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받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 투심 자체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의 매도세가 나오면 동반적으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인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매가 나왔을 때는 반대적으로 공포심을 사시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실적과 무관한 종목들, 테마성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모멘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매수 매도를 결정해도 되시겠지만은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대한 사람들이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 때 그때 반대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과거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심을 샀던 것을 기억하시고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업의 가치, 펀드멘탈 이상이 없고 예상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면 오히려 주가 자체가 더 싸질 때 사시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돼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매수에 동참하자는 의견이 많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될 시장 자체가 안정세로 돌아갈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이미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더 불안하고 투매가 많이 나올 때 그럴 때일수록 분할 매수로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이 시장 자체를 이기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한양ENG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게 될수록 이 한양ENG 이런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방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방 산업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뭐 기간 리포트를 읽는 방법도 있고 RSS라든지 구글 알림이라든지 이런 알림이 뉴스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체크해서 예를 들어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진다, 삼성 SDS 뭐 이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그 대형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스몰캡 투자보다 먼저 뉴스라든지 시장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부가 좋아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SDS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S도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뭐 저기 2차 전지라든지 이 부분이 좋아지는 건지 다른 사업부가 좋아지는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SDS 2차 전지 사업부가 좋아진다. 그렇게 될 경우는 2차 전지 사업부가 호황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1차 밴더라든지 2차 밴더 이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 이 과시화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로 넘어갈수록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전방 산업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고 대형 업체들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각 사업부별로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 참석입니다.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이라든지 현재 기술적인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킨텍스에서 터치패널 코리아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그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하시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이 업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향후에 신기술들을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전체적인 윤곽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실제 그 기술이 제품에 얼만큼 쓰여져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접근할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접근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수해드린 비법을 올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올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차근차근히 다시 곱씹으면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포트에 편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발품을 많이 팔고 돌아다니시는 이 김상임 팀장이라서 지금 1억 예비 후보군의 여러 종목을 편입시켜 놨을 것이거든요. 자, 어떤 후보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성도 ENG라는 종목입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에 한양ENG와 비슷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배관 설비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성도 ENG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고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소폭 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3분기에 아주 큰 실적 100억에 가까운 순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볼 경우에도 약 6,000원 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고점 9,000원 대비해서 6,000원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000원 구간 정도라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라든지 횡보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인 뭐 5,500원 지금 정도의 구간이라면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접근하고 또다시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 자체가 더 떨어진다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 ENG 대표적인 국민주 가치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차트라든지 일반 투자자들에게 국민주라 본다라면 성도 ENG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국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ENG 항상 강신 종목에 지켜보시고 좋은 가격대가 올 경우에는 꾸준히 편입해서 들고 갈 경우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갔다 온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 BL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BLU 같은 것은 백라이트 윤이라고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타블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분기 예상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하회한 가장 큰 이유는 2월입니다. 즉 실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3분기로 2월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자체가 최근에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미 다 도달하면서 14,000원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BLU 같은 경우에 높은 이익률을 볼 수가 없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중저가 휴대폰이라든지 타블렛
텔레비전 PC에 지속적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커팅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웨이퍼 말고도 여러 가지 레이저 커팅 장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물리적으로 이런 가지 커팅이라든지 곡선을 잘랐다고 하면 향후에는 레이저로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LTS, 고려반도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수주 부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도 ENG, 이오테크닉스 등등 1억 후보군에 오를 만한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요. 혹시 포트폴리오 이외에 다른 종목을 좀 매입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 주신 김상균 팀장의 최종 포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